서울의 4월은 거짓말처럼 화사했다. 회색빛 도시 위로 연분홍 벚꽃 잎이 눈처럼 쏟아져 내리던 어느 주말 오후, 35의 건축 디자이너 이현우는 복잡한 머리를 식히려 무작정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끝없이 이어진 설계 도면과 클라이언트의 까다로운 요구에 지쳐있던 그에게 주말의 여유는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오늘은 어쩐지 걷고 싶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벚꽃 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다. 저마다의 행복을 만끽하는 풍경 속에서 현우는 홀로 섬이 된 듯한 기분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맞은편에서 불어온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걸어오던 한 여자와 눈이 마주친 것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 시간이 멈춘다는 진부한 표현을 몸소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여자의 발걸음 역시 우뚝 멈췄다. 그녀의 커다란 눈이 놀라움으로 물드는 것을 보며 현우는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혹시 강미소?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잠겨 있었고 어색했다. 그의 부름에 여자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햇살처럼 맑게 웃던 그 미소만은 그대로였다. 대학 시절 그의 스케치북 첫 장을 늘 차지했던 바로 그 얼굴, 강미소였다. 정말 현우 맞구나. 하나도 안 변했네. 미소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하고 성숙해져 있었다. 변하지 않았다는 그녀의 말과 달리 두 사람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현우의 어깨는 사회의 무게만큼 단단해졌고 미소의 눈가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옅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과거의 온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덮어둔 책을 펼쳤을 때 그 안에 고이 간직된 마른 꽃잎을 발견한 것처럼 아련하고 애틋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채웠다.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서 이렇게 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현우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했다. 나도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 그 짧은 안부와 함께 시작된 대화는 쉽게 이어지지 못하고 뚝뚝 끊겼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어? 아직도 그림은 그리고 있니?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것도 섣불리 꺼낼 수 없었다. 10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깊고 거대했다. 두 사람은 그저 스쳐가는 사람들, 유유히 흐르는 강물,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잎을 바라보며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서로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우연한 재회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선명하게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운명의 한 장면처럼 벚꽃 잎이 두 사람의 발치에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다. 며칠 뒤 현우는 망설임 끝에 미소에게 연락했다. 시간 괜찮으면 차라도 한잔할래?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다행히 미소는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약속 장소는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홍대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카페였다. 원목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공간을 가득 채운 커피 향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먼저 도착한 현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유리문 너머로 미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10년 전과 수석을 놓치지 않던 똑 부러지는 모습과는 또 다른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다. 많이 안 기다렸어. 자리에 앉으며 미소가 물었다. 아니, 방금 왔어. 현우는 거짓말을 하며 웃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달콤한 캐러멜 라테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천천히 서로의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유명 건축사무소의 팀장이 되었고 밤샘 야근과 주말 출근을 밥 먹듯 하는 팍팍한 삶을 살고 있었다. 미소는 작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며 여전히 그림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때 너 졸업 전시회 때 그린 풍경화. 아직도 기억나. 모두가 인물화를 그릴 때 혼자 텅 빈 들판을 그렸잖아. 현우가 말했다.
그걸 기억하네. 아무도 이해 못하던 그림이었는데. 미소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난 좋았어. 쓸쓸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따뜻했거든. 꼭 너처럼. 현우의 말에 미소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가 보낸 10년의 시간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각자의 삶에서 겪었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외로움까지도. 현우는 미소의 웃음 뒤에 숨겨진 그늘을, 미소는 현우의 무심한 표정 속에 감춰진 고단함을 읽어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지만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이야기에 집중하던 미소의 입계에 크림이 살짝 묻었다. 현우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냅킨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미소는 숨을 멈췄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길 하나로 둘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지는 듯했다. 테이블 아래에서 현우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미소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커피향 향보다 더 진한 설렘이 카페 안을 가득 메웠다. 홍대에서의 만남 이후 현우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며칠 후 미소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그녀를 위해 남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진 로맨틱한 공간이었다. 현우는 조금 일찍 도착해 테이블 위에 놓인 촛불에 불을 붙였다. 흔들리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는 미소와의 관계가 이 촛불처럼 위태로우면서도 따뜻하게 타오르기를 바랐다. 곧이어 미소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낮에 보았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 현우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는 야경보다 더 아름다웠다. 와, 정말 멋진 곳이다. 미소가 감탄하며 자리에 앉았다.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현우는 미소의 의자를 빼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와인을 한 잔씩 주문하고 부드러운 안심 스테이크를 나누어 먹었다.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썰어 말없이 미소의 접시에 놓아주는 현우의 배려와 그런 그를 보며 고맙다고 속삭이는 미소의 목소리가 조용한 레스토랑 안을 채웠다.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반가움과 설렘,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로 달콤한 티라미수가 나왔다. 한 스푼 떠서 맛을 보던 미소의 입가에 또다시 코코아 가루와 크림이 살짝 묻었다. 지난번 카페에서처럼 현우는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냅킨이 아닌 그의 손가락이었다. 부드러운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입술을 스치는 순간 미소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 고마워. 미소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천만에. 현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그의 귓불 역시 붉어져 있었다. 그 짧고도 강렬한 스킨십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기류를 단숨에 연인들의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우는 차를 세우고 남산의 야경이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미소를 이끌었다. 어깨를 감싸 안은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갔고 미소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아직 고백의 말은 없었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남산의 공기는 유난히 달콤했다. 그날의 저녁 식사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음에도 누구 하나 먼저 사귀자는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10년의 공백이 남긴 조심스러움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도시를 적셨다.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오던 현우와 미소는 우산이 없어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했다.
요즘 날씨는 정말 변덕스럽네. 미소가 어깨를 살짝 떨며 말했다. 그러게, 금방 그칠 것 같지는 않은데 택시도 안 잡히고. 현우는 젖은 미소의 머리카락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한참을 기다려도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현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미소의 머리 위를 가려주었다. 이러고 뛰자. 우리 집까지는 금방이야. 미소는 망설였지만 현우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빗속을 향해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현우의 넓은 어깨와 그의 천이 남아있는 재킷이 든든하게 느껴졌다. 깔깔 웃으며 비를 맞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미소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두 사람의 발밑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옷이 젖어 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춥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열기를 느꼈다. 들어가. 감기 걸리겠다. 현우가 먼저 말했다. 너도 얼른 들어가서 씻어. 미소도 그의 옷깃을 여며주며 대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빗방울이 보석처럼 박힌 서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정적 속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침내 현우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젖은 미소의 두 뺨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미소야, 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 그의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미소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가 싶더니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현우에게 보내는 대답이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차가운 빗방울과 달리 두 사람의 입술은 뜨거웠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다시 만난 후 쌓아온 설렘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깊고 애틋한 키스였다. 빗방울 사이로 나눈 첫 키스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빗속의 고백 이후 현우와 미소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다. 1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매 순간을 소중하고 애틋하게 채워나갔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주말이 되면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서울의 곳곳을 누비며 데이트를 즐겼다. 어느 맑은 날, 두 사람은 고즈넉한 정취가 가득한 북촌 한옥마을을 찾았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기대었다. 미소는 아름다운 한옥의 처마를 배경으로 현우의 사진을 찍어주었고 현우는 그런 미소의 모습을 자신의 눈과 마음에 담았다. 그는 미소가 웃을 때마다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와 쏙 들어가는 보조개를 사랑했다. 그는 미소야, 여기 좀 봐 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었고 놀란 미소의 얼굴이 붉게 물드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 셔터에 담았다. 그 사진은 훗날 현우가 가장 아끼는 사진이 되었다. 인사동 쌈찌길에서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구경하며 서로에게 어울릴 만한 작은 선물을 골라주었다. 미소는 현우의 단단한 손목에 잘 어울리는 가죽 팔찌를, 현우는 미소의 하얀 목선에 어울리는 작은 나무집 모양의 은 목걸이를 선물했다. 서로의 선물을 채워주며 손끝이 스칠 때마다 짜릿한 설렘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파는 달콤한 꿀타래를 나눠 먹으며 아이처럼 웃었고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치는 법이 없었다. 현우의 크고 따뜻한 손은 미소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안정감을 주었다. 평일 저녁에는 주로 현우가 미소의 갤러리 근처로 찾아왔다. 늦게까지 일하고 지쳐서 나오는 미소를 위해 그는 항상 따뜻한 커피나 달콤한 케이크를 사들고 기다렸다.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두 사람은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피로를 풀었다. 오늘 클라이언트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정말 화가 났었는데
내 얼굴 보니까 다 풀리네. 현우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다. 나도 오늘 진상 관람객 때문에 힘들었는데 현우 씨 생각하면서 참았어. 미소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집 앞에 도착하면 현우는 늘 차에서 내려 미소가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헤어지기 아쉬워 한참을 망설이던 어느 날 밤, 현우는 계단을 오르는 미소의 손목을 잡아 부드럽게 돌려세웠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고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품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고 따뜻했다. 미소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았다. 지난 세월 동안 혼자 견뎌내야 했던 외로움과 불안함이 그의 따뜻한 손길 하나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깊은 교감이었다. 현우와 미소는 그렇게 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온기로 채워가며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의 초입, 현우는 미소를 위한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빡빡한 업무 스케줄을 조정한 그는 미소에게 이번 주말 나랑 바다 보러 가지 않을래? 라고 제안했다. 목적지는 푸른 바다와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 부산이었다. 미소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금요일 밤 일을 마친 두 사람은 KTX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두 사람은 지친 기색 없이 창밖의 야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현우는 미소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미소는 그의 품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현우는 깊은 행복감에 휩싸였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무엇이든 좋았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해운대 해변을 찾았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가슴을 뻥 뚫어주는 듯 했다. 두 사람은 신발을 벗어들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맨발로 나란히 걸었다. 미소는 밀려오는 파도에 발을 담그며 장난스럽게 물을 튀겼고 현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환하게 웃었다. 한참을 걷던 중 미소는 자신의 발끝으로 모래 위에 현우 미소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파도가 글씨를 지워버리기 전에 빨리 보라며 현우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 순간을 잊지 말자 우리.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걷는 이 순간을. 미소가 파도 소리에 지지 않으려는 듯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바다보다 더 깊고 푸르게 반짝이고 있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와락 안았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의 품에 안긴 미소는 그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것과 똑같이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현우는 미소의 귓가에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앞으로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을게. 내가 너의 가장 튼튼한 방파제가 되어줄게.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미소는 감동으로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그의 등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저녁에는 광안대교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밤바다의 정취를 느끼며 해변을 다시 걸었다. 손을 꼭 잡고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사장 위로 길게 늘어졌다. 그날 밤 부산의 밤하늘에 뜬 달은 유난히 밝고 따뜻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설렘을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단단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부산의 푸른 바다는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증인이 되어주었다. 부산에서의 꿈 같은 여행이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햇살처럼 화창할 수만은 없는 법. 현우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연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 인해 미소와의 약속은 번번이 깨지기 일쑤였다. 처음 몇 번은 미소도 그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괜찮아, 일도 중요하지. 끝나고 연락 줘. 라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혼자 저녁을 먹고 주말을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운함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정적인 사건은 미소의 생일날 터졌다. 현우는 근사한 저녁을 약속하며 그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칼퇴근할게 라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 미소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가 선물해준 원피스를 입고 약속 장소에서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록 현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뒤늦게 걸려온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미안하다는 그의 지친 목소리와 주변 동료들의 시끄러운 소음뿐이었다. 미소야, 정말 미안해. 갑자기 중요한 문제가 터져서 금방 정리하고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 순간 미소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10년 전 두 사람이 헤어졌던 이유도 바로 이런 기다림의 연속 때문이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뒷전으로 밀었던 현우의 모습이 현재와 겹쳐지며 참아왔던 서운함이 폭발했다. 아니, 이제 그만 기다릴래. 미소는 차갑게 말했다. 전화기 너머의 현우가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현우 씨, 나는 또 기다리기만 하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한 게 없네.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는 미소는 레스토랑을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현우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미소의 집으로 달려갔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그는 몇 번이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다음 날 헬쑥해진 얼굴로 갤러리에 출근한 미소 앞에 밤을 새운 듯 엉망인 모습의 현우가 나타났다. 그는 미소의 손목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미소야, 이야기 좀 해, 제발. 갤러리 근처 공원 벤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현우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게. 다 내 잘못이야.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젯밤 네가 없는 내 모습을 상상해봤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숨을 쉴 수가 없더라. 그때 깨달았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 세상의 중심은 너인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어. 나도 너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미소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소의 눈에서도 다시 눈물이 흘렀다. 현우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꼭 안아주었다.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던 미소는 이내 그의 등을 마주 안았다. 눈물이 섞인 뜨거운 포옹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위기는 때로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다툼과 화해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한 뼘 더 성장했다. 다툼 끝에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현우와 미소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한 연인으로 발전했다. 현우는 미소와의 관계를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의 진지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고 그 첫걸음으로 자신의 부모님께 미소를 정식으로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미소의 손을 잡고 부모님 댁을 찾았지만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차갑고 무거운 공기였다. 현우의 아버지는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완고하고 권위적인 분이었다. 그는 아들이 과거에 만났던 여자와 다시 만난다는 사실 자체를 못마땅해 했다. 저녁 식사 내내 미소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본론을 꺼냈다. 듣자 하니 대학 때 잠시 만났던 사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네, 아버님.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소는 긴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인연이라. 현우야,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철없는 시절의 감정에 얽매여 있느냐. 내 옆에는 너의 미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녀는 그저 내 과거에 머물러 있던 사람일 뿐이다. 아버지의 냉정한 말은 미소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미소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가는 것을 본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미소는 제게 과거가 아니라 제가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입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어렸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미소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이번만큼은 제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현우의 확고한 태도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결국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미소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현우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다. 미안해, 미소야. 나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미소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냥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무서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네 옆에서 지켜줄게. 아버지도 언젠가는 우리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절대 흔들리지 말자. 그 밤 현우는 미소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반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이자 힘이 되었다. 이 시련은 두 사람의 사랑을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고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그 벽을 함께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거센 반대라는 시련을 겪은 후 현우와 미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소는 현우에게 미안한 마음에 애써 밝은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혹시 나 때문에 현우가 가족과 등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우 역시 그런 미소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말로만 괜찮다고 하는 대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현우의 하루는 미소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일들로 채워졌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미소가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를, 너의 든든한 껌딱지 현우가 와 같은 다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점심시간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카페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며 잠시나마 쉴 틈을 챙겨주었다. 특히 미소를 감동시킨 것은 그의 꾸준한 저녁 도시락이었다.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은 미소를 위해 현우는 퇴근 후 그녀의 집 앞으로 직접 만든 따뜻한 도시락을 가져다 놓았다. 보온 도시락 통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볶음밥이나 유부초밥, 그리고 미소가 좋아하는 과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도시락 위에는 항상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우리 미소, 밥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 네가 건강해야 나도 행복해. 사랑해. 이런 현우의 진심 어린 노력은 미소의 불안한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그녀는 현우가 단순히 순간의 감정으로 자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보듬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에 스며든 따뜻한 배려와 꾸준함이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가져다 준 도시락을 먹던 미소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 씨, 지금 어디야? 응? 나 지금 막 집에 들어왔는데? 왜? 잠깐, 나올 수 있어? 미소의 부름에 현우는 한달음에 그녀의 집 앞으로 달려왔다. 가로등 아래 마주선 두 사람. 미소는 가만히 현우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우 씨, 나 이제 정말 믿어도 되겠지?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 희미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안감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현우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자신의 품으로 가득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단호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마지막 사랑은 너뿐이야.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 그러니 이제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의 영원한 편이 되어줄게.
그의 따뜻한 품과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미소의 마지막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그의 허리를 꼭 끌어안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나누고 작은 행동으로 꾸준히 믿음을 쌓아 올린 두 사람. 그들의 신뢰는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져 세상이 온통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어가던 어느 날 저녁, 현우는 미소에게 오늘 정말 예쁜 노을을 보여줄게 라며 그녀를 한강의 한 다리 위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다리 난간에 기대어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뒤섞인 노을이 강물 위로 부서지며 황홀한 장관을 연출했다. 와, 정말 아름답다. 미소가 감탄하며 말했다. 네가 더 아름다워. 현우는 미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한참 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던 현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주머니 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미소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미소는 놀라 숨을 멈췄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노을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미소야,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너를 다시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너와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깨달았어. 이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확고했다. 이제는 너를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 너를 외롭게 하지도 않을게. 평생 네 옆에서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어. 강미소, 나와 함께 평생을 걸어줄래?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소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녀는 흐느끼느라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세차게 끄덕였다. 그 모습에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꼭 맞았다. 현우는 반지가 끼워진 미소의 손을 들어 입을 맞추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미소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의 뒤로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우연한 재회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수많은 계절을 지나고 여러 시련을 함께 겪으며 마침내 영원을 약속하는 결실을 맺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무수히 많은 별빛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끝이 아닌 그들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의 진정한 시작이었다.